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남과 북이 주고받은 대화, 담화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살벌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여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도 계속 논평이 되는데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렇듯 찬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몰상식한 행위다.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선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은 또 다른 담화에서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이 역겹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발언 등에 대해서는 철면피한 궤변이다. 현 변명과 술수다. 사대주의 점철이다.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거의 욕설이죠. 이런 것을 퍼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계반을 잠시 돌려서 한 6.12 미북 정상회담 당시나 아니면 작년 4.17 남북 정상회담 이 당시에 제가 했던 논평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 금방 답이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꿀렁꿀렁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훈풍이 돋듯이 가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그건 북한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적 메시지. 경고적 메시지도 아니죠. 뭐 제가 경고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나 여하튼 이런 식의 대북과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식.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한을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을 1, 2년 해보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전부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뭐 남북관계에 봄이 왔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 뭐 2017년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맨날 이렇게 으르렁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남북 비밀 접촉도 했습니다. 그 비밀 접촉이 잘 안 되니까 또 북한이 천안함 폭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때라고 계속 으르렁대기만 했나요? 자, 시계반을 잠시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를 뭐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못해진 겁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못해진 것을 몰랐느냐? 저희는 다 알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3년이 지난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던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잘못돼 있으니까. 대북관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도 뭐 무슨 뭐 판문점 선언 비준 얘기한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비준했으면 지금 북한이
이런 김여정이 이런 어떤 능멸적인 담화를 안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비준 아니라 비준 할아버지를 해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북한의 속성이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 남한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원위치 된다. 언제든지 원위치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모른 채 북한의 선의에 기대한 대북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 대북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저는 대북정책은요, 냉탕, 온탕,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각 언론들이 뭐 우리 정부 당국 또는 북한에 대해서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아닙니다. 남북 관계는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워낙 변덕스러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남한 적화입니다. 그거 아직도 노동당 규약에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요구를 하나하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들어주기로 말하면 끝내는 남한이 인민공화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대북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소위 진보학자들, 뭐 진보 당국자들이라는 사람들, 보니까 어제 뭐 청와대에 가서 오찬했던 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 남북관계를 끌고 나간다, 그러면 북한에 계속 굴종하고 그 종국은 결국은 적화밖에 없다. 이거는 무슨 이게 뭐 색깔론이 아닙니다. 현실론입니다. 현실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반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상식하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김여정 뭐 노동당 제1부부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어땠습니까? 거기는 그냥 문재인 이렇게 얘기하고 남조선 당국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에 나타난 결과들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중재자를 자처했죠. 북한에 가서는 딱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가 적당한 비핵화를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북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남한을 속이는 거는 뭐 이유도 아니고 미국도 속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영변 정도를 다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그 비핵화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하면 우리는 이제 제재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고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접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뉴욕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접촉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느냐? 하노이 노딜에서 깨졌죠. 그때 영변 정도를 가지고서 이걸로 퉁치려고 했더니 미국이 안 속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김정은은 뭐야 이거? 내 문 대통령한테 속았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끊임없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영변으로 퉁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누구한테? 미국한테도 아니 영변 가지고 뭐 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응? 그럼 뭐 언제 니네는 우리가 100% 비핵화 할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야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잖아. 이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 대통령이 아마도 중재를 하면서 자 김정은은 비핵화를 정말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통 크게 양보를 한다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계속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뭐야 비핵화 한다고 그러는데 영변으로 퉁치려고 하잖아.
영변은 북한 전체 핵시설의 몇 %가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서방의 대체적인 관측은 북한 전체 핵시설을 100으로 본다면 영변에 30 내지 50%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절반 이하가 있는데 그걸로 퉁친다? 핵무기 30개를 가지고 있는데 15개 폐기한다고 해서 그게 비핵화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문 대통령이 전하는 북한의 입장, 이것은 허구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은 다 화가 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전달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잘못 만나면요, 여기 가서 딴소리하고 저기 가서 딴소리하면요 다 화가 나서 나중에 그 계약 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다. 자, 그럼 해법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실상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자, 북한이 비핵화를 100% 할 의지가 없다면 아예 협상에 나서지도 마라. 적당히 미국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나만이 핵을 머리에 이고 남북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 나는 우리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법이 없다. 지금도 적당히 몰상기간 행위다, 다시 뭘 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양치기 소년됩니다. 한 발짝 더 오면 그러면 때릴 거야. 그럼 한 발짝 더 옵니다. 그러면 아니야 한 발짝 더 오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양치기 소년됩니다. 지금이라도 레드라인은 분명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가면서 북한에 경고할 부분을 경고해야 되는 것이지, 마냥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양쪽에서 다 불신을 받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어제 거기에 원로라는 사람들 불렀는데 그게 다 이른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문재인 정부 생각하고 똑같은데, 생각 똑같은 사람들, 잘못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 100번 들어서 뭐합니까? 정말 참고가 되는 사람들은 중립적 위치에서 문재인 정부에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얘기가 정말 참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의 사고방식, 저런 식의 대북관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는 돌파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직함으로 돌아오는 곳에서 곧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